강원도가 실제로는 이제 그동안에 국정 현안에 어떻게 생각하면 변방이 아니었느냐, 또는 무대접, 푸대접으로 갔다가 또 무대접으로 가고 이랬지 않습니까? 중앙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저렇게 좀 어떻게 소극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어떤 우리가 헤게모니를 좀 잡아야 되는데, 역시 도민들의 노력과 염원으로 동계올림픽을 이제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평창올림픽이라는 용어보다 동계올림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행사지 특정 지역의 행사가 아니지 않느냐. 최대한으로 강원도의 도약과 강원도가 국가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강원도에 도움도 많이 받았고, 저 또한 역시 강원도에 대한 애정을 남다리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고 쌓아온 경험과 경륜을 고향에다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고향 발전은 물론이고 고향 발전이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하에, 그래서 일을 하고자 강원도지사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읍사무소부터 시작해서 이제 총리실, 청와대까지,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갈 수 있는 데는 하여튼 이렇게 골고루 경험을 해봤다.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그 힘겨루기, 그다음에 정무적인 판단, 그다음에 그와 같은 정책 결정 사항들이 광역이나 기초 내려가서 어떤 식으로 집행되고 효과가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실제 부딪혀봤고, 그 과정에서 조정 역할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해봤고 집행을 해봤고, 최근에는 이 도정도 옛날에는 단순한 정무적인 판단하고 행정적인 능력, 근데 그것이 자치제로 넘어가면서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기업가적인 수완과 능력도 역시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국제적인 마인드나 소통 능력,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 기능과 역할을 좀 보완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시청, 군청 이제 돌아다니면서 인사드리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은 재래시장, 그러고 시간이 되면은 간담회를 하는 목적은 저는 이럽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력하려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같이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경선 활동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 가급적이면 저로서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지역의 의견도 좀 더 진솔하게 좀 듣고, 그다음에 제 자신에 대해서도 좀 더 알리고, 이런 측면에서 열심히 하여튼 발이 부릅틀 정도로 뛰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한 개만 있는 현안, 그런 돈은 없습니다. 시급한 현안 많죠. 시급한 현안의 우선순위 없습니다. 동시에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일단은 우리한테 주어진 동계올림픽이 중요한 현안인데, 우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갖고 동계올림픽을 멋들어지게 개최를 해야 됩니다. 개최 이후에 사후 활용을 제대로 해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 난 다음에 빚더미로 전락한 그런 나쁜 선례를 답습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올림픽 개최지하고 그 주변지인 우리 강원도가 도약할 수 있는 또는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갖다가 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동계올림픽을 삼수를 해갖고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했는데 그러느라고 올림픽 이외에 다른 현안들이 많았는데 그런 현안들이 묻혀진 게 없느냐. 조금 소홀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지금도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만 접경 지역에 있는 휴전선의 60%가 우리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접경 지역 주민들, 지역의 의료 부분이라든지 또는 지역 지방 대학의 경쟁력 등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아니겠느냐. 수질 관련해서 또 DMZ 관련해서 백두대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규제와 그 제재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규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뭐 대통령 모시고 그 무역진흥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이제 규제 철폐 부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규제 철폐 부분에서 이제 그것이 강론으로 들어가 갖고 원론 쪽에서는 이제 규제를 갖다가 철폐하자. 그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규제가 철폐 대상이 되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지방의 문제를 중앙에 가서 어디 가서 얘기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아젠다를 강원도가 갖고 있는 아젠다를 중앙에서 논의하는 회의체에다가 정식 아젠다를 집어넣고 그리고 논의를 해야지 하다못해 30을 넣든 50을 넣든 얻는 거 아니에요. 아젠다에 들어가는 절차도 모르고 과정도 모르고 노력도 안 하고 있다가 정보도 없이 아젠다가 진행되고 끝난 다음에 가갖고 항의서 제출하고 이런 행정이 반복되더라 이겁니다.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한강수계뿐만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강원도 전역에 거의 4분의 1 정도의 면적에서 14개 법에서 2개 이상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연구를 해서 포괄적으로 강원도의 규제를 갖다가 접경지역부터 시작해갖고 구분 규제가 그런 규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언급을 할 때 지역 이기주의가 너무 드러나면은 다른 논리적인 타당성이 결여가 돼갖고 주장을 갖다가 계속 할 수 있는 동력을 못 얻어요. 국가 발전을 전제로 놓고 그 전제 하에 강원도가 발전을 해야지 국가 발전이 가능하다. 부당한 규제는 없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강원도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생 무상급식 관련 조례안을 부결을 시켰고 또 하나는 그 교복 지원 조례도 부결을 시킨 바가 있어요. 근데 개개인들 의원님을 만나보면 다 동의를 하는데 당론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육을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잘못됐다. 지금 박근혜 정부도 행복을 추구하는 뭐 각종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무 교육이 현재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이제 학교 급식을 찬반이 참 그게 심도 있게 좀 벌어져야 되겠죠. 실제로는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면 좋은데 어려운 학생들이 그걸 또 구분해서 또 편하게 먹으려니까 이게 표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다 주자 이렇게 되다 보니 재벌의 아들도 또 무상급식을 먹게 되고 또 없는 집 애들도 먹게 되는데 무상급식을 전체를 다 그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전체 품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낮아지는 걸 주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안 먹는 경우가 무진장 많아요. 버려버린다는 거야. 그 다음에 왜 여기 강원도라고 그런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책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정책이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부작용이 효과가 더 크다면 적당한 부작용은 감내를 해야 된다. 폐기금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배분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사기 순간에
그 논란이 좀 많거든요. 도 공통분이라는 걸 20%씩 모아놓고 그거를 이제 도에서 그 뭐 떡 나눠주듯이 마음에 드는데 나눠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파일을 갖다가 나뉠 때 제일 중요한 건 파일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해요. 카지노 수입에 법인세 차감전 25%만 지원해야 되느냐. 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은 왜 언론에서는 왜 그걸 키우라고 왜 그거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냐고 지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폐강 지역에서 나온 돈을 갖고 왜 관광진흥기금을 쓰냐. 보다 좀 액티브하게 저랬으면은 파일을 키우는데 또 노력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굳이 도에서 그걸 갖다가 뭐 나누는 걸 싫어한다면은 시군에다 맡기지 뭘 도에서 그걸 간섭을 합니까? 다만 문제가 폐강 지역 4개 시군에서 행하는 사업들이 공통적인 사업이 너무 많아요. 왜 공통적인 사업이 많은가 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금액이 없으니까 체험관 만들고 박물관 만들고 그 이상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그런 걸 만들어갖고 폐강지역 활성화가 안 된다. 그 다음에 폐강지역이라고 하는 석탄산업 합리화라는 국가 정책 때문에 만들어진 폐강지역이고, 그 폐강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지금 여러분들 묻고 싶은 게 태백 오토 리조트 묻고 싶은 거 아닙니까? 태백 오토 리조트가 지금 슬로프가 6개인데 스키장으로 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4개는 쓰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오픈을 시켜놔야 돼요. 그게 스키장으로서 존재가 가능하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갖다가 대안을 모색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다들 그냥 감추고만 있다고.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탁상에 올려놓고 논의를 하자. 논의의 구조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앞으로 진전하지.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있겠느냐.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네.